때는 조선 후기 쌀쌀한 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하던 어느 늦가을이었습니다. 한양 금교에서도 으뜸가는 부자로 소문난 김대감댁, 그 웅장한 기와집 대문 앞에 한 명의 여자 거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20살 남짓 되어 보이는 여인은 남루한 옷차림에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지만 그 표정만은 티 없이 맑고 순수했습니다. 특히 깊은 슬픔 속에서도 총기를 잃지 않은 맑은 샘물 같은 그녀의 눈빛은 보는 이의 마음을 끄는 묘한 힘이 있었습니다. 쯧쯧, 어디서 또 저런 거지가 왔다. 어서 쫓아내야지. 대문을 지키던 문지기가 빗자루를 들고 그녀에게 다가가려던 찰나, 마침 글공부를 마치고 산책을 나온 김대감의 아들, 성진이 그를 막아섰습니다. 잠시 멈추어라. 성진은 어려서부터 사람을 꿰뚫어보는 남다른 안목을 지닌 준수한 용모의 젊은 선비였습니다. 아버님인 김대감조차 집에 새로운 사람을 들일 때면 반드시 아들 성진의 의견을 물을 정도였지요. 성진이 보기에 대문 앞에 여자 거지는 행색은 비록 초라하나 범상치 않은 기운을 품고 있었습니다. 저 여인의 눈빛을 보아라. 저토록 맑고 선한 기운이 흐르는 것을 함부로 대해서는 아니 된다. 문지기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고개만 갸웃거렸고 성진은 홀린 듯 천천히 여자 거지에게 다가갔습니다. 이 쌀쌀한 날씨에 어디서 온 분이신지. 성진의 따뜻한 목소리에 여자 거지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소녀는 아주 먼 곳에서 왔사옵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정처 없이 떠도는 신세이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지만 그 말투에는 교양과 기품이 배어 있었습니다. 성함이 어찌 되시오? 월화라 하옵니다. 월화. 달빛 같은 꽃이라 이 성진은 아름다운 이름을 되뇌며 그녀의 손을 살폈습니다. 온갖 고생으로 거칠어져 있었지만 본래는 곱고 가는 손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양반가 출신이신가요? 어찌 그런 것을. 월화는 슬픈 눈으로 고개를 떨구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염려 마십시오.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저희 집에서 일해볼 생각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어서요. 예. 정말이옵니까? 그저 따뜻한 밥 한 끼만 주셔도 감사할 따름이온데. 성진은 월화에게 잠시 기다리라는 말을 남기고 곧장 안채로 들어가 어머니인 부인에게 청을 올렸습니다. 어머님, 대문 앞에 있는 저 여인을 우리 집 여종으로 들이심이 어떨까 하옵니다. 아가, 갑자기 길 위에 거지를 여종으로 들이자니 그게 무슨 말이냐? 어머님, 이번 한 번만 제 눈을 믿어주십시오. 저 아이는 분명 우리 가문에 큰 복을 가져다 줄 사람입니다. 아들의 간절하고도 확신에 찬 부탁에 부인은 잠시 고민하다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안목을 믿어보마. 우선 들라하여 허기진 배부터 채워주도록 하거라. 이렇게 월화는 하루아침에 김대감 댁의 식구가 되었습니다. 성진은 월화를 다른 하인들과 똑같이 대하지 않고 집안 한쪽 끝에 아늑한 방을 내어주며 막내 동생처럼 살뜰히 챙겼습니다. 월아야, 이제 이곳이 너의 집이니 부디 편히 지내거라. 도련님, 이 크신 은혜를 어찌 다 갚을 수 있을지 모르겠사옵니다. 은혜라니. 사람은 모두 귀한 존재이니 서로 돕고 사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그날 밤 월화는 자신의 작은 방에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하늘에 기도했습니다. 하늘이시여, 부디 이 은혜를 갚을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소서. 다음 날부터 월화는 집안일을 돕기 시작했는데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생기가 돌았습니다. 아픈 하인을 돌보는 솜씨나 어린아이들을 달래는 재주가 뛰어났고 그녀가 있는 곳엔 왠지 모르게 평온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딱딱했던 집안 분위기는 월화로 인해 웃음꽃이 피는 따뜻한 공간으로 변해갔습니다. 역시 내 눈이 틀리지 않았어. 저 아이에게는 무언가 아주 특별한 것이 있다. 월화가 김대감 댁에 온 지 보름이 지났을 무렵 마을에 극심한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아 곳곳에 우물이 말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가뭄이 일이 계속되다니 큰일이로다. 이웃집들도 모두 우물이 말라간다 하더구나. 모두가 근심에 빠져 있을 때 월화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대감마님, 주제 넘은 말씀이오나 한 말씀 드려도 되겠사옵니까? 모든 식구들의 시선이 월화에게로 향했습니다. 이 댁 뒤뜰 소나무 세 그루가 나란히 서 있는 곳 아래쪽을 파보심이 어떨까 하옵니다. 그곳에서 물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물소리라니. 그곳은 바위투성이 땅인데 무슨 소리냐? 모두가 어리둥절했지만 성지는 달랐습니다. 아버님, 땅을 파보는데 돈이 드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선 지푸라기라도 잡아야지요. 월화의 말을 믿고 한번 시도해 보시지요. 대감은 한참을 고민하다 마침내 허락했습니다. 좋다. 그럼 일꾼들을 시켜 당장 파보도록 하자꾸나. 다음 날 하인들이 월화가 말한 곳의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온통 바위뿐이었습니다. 에잉, 정말 여기서 물이 나오긴 할까? 괜한 헛고생만 하는 거 아니야. 하인들의 불평이 터져 나왔지만 성진의 지시로 작업은 계속되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저녁, 모두가 포기하려던 바로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단단한 바위 틈 사이로 맑은 물줄기가 솟아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입니다. 정말 물이 솟아나옵니다. 그 소리에 온 식구들이 뒷산으로 달려왔고 김대감은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보았습니다. 오, 이럴 수가. 정말 이런 기적이 있단 말인가? 샘물은 파면 팔수록 수량이 풍부해졌고 물맛 또한 꿀처럼 달고 시원했습니다. 김대감은 이 귀한 물을 가뭄으로 고생하는 마을 사람들과 나누었고 이 일로 월화의 신통력에 대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월화야, 대체 어찌 이런 일을 알았느냐? 그저 그런 느낌이 들었을 뿐이옵니다. 김대감 부부는 이제 월화를 단순한 여종이 아닌 특별한 능력을 지닌 귀한 인연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안은 잔치 분위기였습니다. 하아, 월화 덕에 우리 집이 살았구나. 정말 고맙다, 아가. 샘물 사건 이후 월화는 집안의 소중한 식구로 완전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월화가 다시 조심스럽게 제안을 했습니다. 대부인 마님, 마당 한 구석에 작은 연못을 파서 잉어를 길러보심이 어떨까 하옵니다. 잉어라니. 샘물은 그렇다 쳐도 잉어는 길러서 무엇에 쓰려는 게냐? 잉어는 길한 물고기라 들었사옵니다. 그 잉어들이 우리 집의 귀한 손님들을 불러들일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성진은 이번에도 월화의 말을 믿고 아버지를 설득했습니다. 아버님, 지난번 샘물 일도 있지 않습니까? 월화의 예감을 한 번 더 믿어보시지요. 결국 대감의 허락이 떨어져 며칠 후 마당 한 구석에 예쁜 연못이 만들어졌고 그곳에 빛깔 고운 잉어 몇 마리가 풀어졌습니다. 그리고 정말 신기하게도 연못이 생긴 지 일주일 만에 귀한 손님들이 연이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한양의 큰 상인 최 씨, 경상도에서 올라온 박 양반, 심지어 궁중에서 일하는 관리까지. 그들은 하나같이 연못과 잉어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며 편안한 마음으로 김대감과 큰 거래를 성사시키거나 좋은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이 연못을 보니 마음에 평안해져 운이 트이는 것 같습니다. 덕분에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연못 하나로 집안의 재물운과 명성이 날로 높아졌습니다. 이럴 수가. 월화의 말대로 정말 귀한 손님들이 줄을 잇는구나. 월화의 신통한 능력에 대한 소문은 한양 전체로 퍼져나갔고 이를 시기한 다른 권세가들이 월화를 탐내기 시작했습니다. 박찬판 댁에서는 큰 재물을 제시하며 월화를 하루만 빌려달라 청했고 김판서 댁에서는 아예 팔라고 요구했습니다. 무엄하다. 어찌 사람을 물건처럼 사고 팔려 하는 것이오. 월화는 우리 집의 소중한 식구입니다.
압력은 점점 더 거세졌고 급기야 당대 최고의 권세가인 이정승까지 직접 찾아와 월화를 내놓으라 협박했습니다. 김대감, 내가 이리 직접 왔는데도 버티겠다는 건가? 좋지 않은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걸 명심하게. 그날 밤 김대감의 가족들은 모두 모여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월화의 신변이 위험해지겠어. 그렇다고 우리 월화를 어찌 내보낸단 말이에요. 우리 딸이나 다름없는 아이인데 월화는 자신 때문에 온 가족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칠을 고심하던 성진은 마침내 한 가지 결단을 내리고 월화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월화야, 너의 미래를 위해 혼인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혼인이라니요. 도련님, 저는 이 집을 떠나고 싶지 않사옵니다. 이것이 너를 지키는 최선의 방법이다. 너의 능력을 진정으로 알아주고 너를 귀히 여겨줄 좋은 집안을 내가 찾아주겠다. 성진은 자신의 스승이자 인품이 훌륭하기로 소문난 수원의 이학사댁 둘째 아들 이연수를 점찍어 두었습니다. 며칠 후 성진의 주선으로 만난 월화와 이연수는 첫눈에 서로에게 호감을 느꼈습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소문보다 훨씬 더 깊고 지혜로운 분이시군요. 저야말로 참으로 따뜻하고 바른 분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두 사람의 혼인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김대감 댁에서는 친딸을 시집 보내는 마음으로 정성껏 혼수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월화야, 내가 없으면 이 집이 얼마나 허전할꼬. 부디 행복해야 한다. 이 은혜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언젠가 꼭 보답할 날이 올 것입니다. 가마를 타고 떠나는 월화를 보며 김대감 가족들은 아쉬움의 눈물을 흘렸지만 이것이 월화를 지키는 길이라 믿었습니다. 이 학사댁으로 시집간 월화는 그곳에서도 복덩이 며느리였습니다. 직접 기른 약초로 시아버지의 오랜 다리 병을 낫게 하고 마을에 또 다른 우물터를 찾아내 가뭄을 해결하는 등 연일 좋은 일만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3년의 세월이 흐른 어느 날 평화롭던 김대감 댁에 엄청난 위기가 닥쳤습니다. 월화를 얻지 못한 것에 앙심을 품고 있던 이정승과 박찬판이 가짜 장부를 만들어 김대감을 국경지역 굴량 및 횡령이라는 누명을 씌운 것입니다. 김대감은 관청으로 압송되었고 억울한 문초를 견디다 못해 쓰러져 의식까지 잃고 말았습니다. 아버님, 이럴 수가. 이것은 명백한 모함입니다.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고 성진이 백방으로 뛰어다니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막강한 권세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이 비극적인 소식은 수소문 끝에 수원의 월화에게도 전해졌습니다. 대감 어르신께서 누명을 쓰시고 쓰러지셨다고요? 안 됩니다. 제가 가봐야겠습니다. 여보, 물론 가봐야지요. 내가 함께 가겠소? 장인어른과도 같은 분의 위기를 모른 척할 수는 없소. 월화는 남편과 함께 한달음에 한양으로 달려왔습니다. 병상에 누워 말도 못하고 눈만 깜빡이는 김대감을 본 월화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도련님,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 제가 반드시 방법을 찾아내겠습니다. 월화는 며칠 밤낮으로 기도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월화는 성진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련님, 혹시 아버님께서 쓰시던 인장, 도장 중에 아주 오래되어 한쪽 귀퉁이가 살짝 이가 나간 것이 있지 않으신지요? 이가 나간 인장이라니. 생각해보니 할아버님 때부터 쓰시던 낡은 옥도장이 하나 있긴 하다. 왜 그것을 묻느냐? 그들이 만든 가짜 장부에는 분명 새 인장이 찍혀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아버님의 새 인장은 위조했지만 그 오래된 인장의 존재는 몰랐을 것입니다. 성진은 월화의 말에 무릎을 쳤습니다. 그렇구나. 아버님께서는 중요한 문서에는 반드시 그 낡은 옥도장을 사용하셨다. 성진과 이연수는 즉시 대사헌을 찾아가 이 사실을 고하고 김대감이 지난 수년간 결제한 진짜 장부들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모든 문서에는 어김없이 귀퉁이가 살짝 이나간 인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결국 이정승과 박찬판의 모든 악행은 백일하에 드러났고 그들은 파직되어 귀양을 가게 되었습니다. 누명을 벗은 김대감은 기적처럼 자리에서 일어났고 집안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월화야, 내가 또 우리 가문을 살렸구나. 넌 우리에게 딸 이상의 존재다. 월화는 마침내 자신을 거두어준 은혜를 목숨을 구해주는 것으로 갚았습니다. 그 후 두 집안은 단순한 인연을 넘어 피를 나눈 가족보다 더 끈끈한 정을 나누며 오래오래 행복한 때는 조선 후기 쌀쌀한 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하던 어느 늦가을이었습니다. 한양 금교에서도 으뜸가는 부자로 소문난 김대감댁, 그 웅장한 기와집 대문 앞에 한 명의 여자 거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20살 남짓 되어 보이는 여인은 남루한 옷차림에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지만 그 표정만은 티 없이 맑고 순수했습니다. 특히 깊은 슬픔 속에서도 총기를 잃지 않은 맑은 샘물 같은 그녀의 눈빛은 보는 이의 마음을 끄는 묘한 힘이 있었습니다. 쯧쯧, 어디서 또 저런 거지가 왔다. 어서 쫓아내야지. 대문을 지키던 문지기가 빗자루를 들고 그녀에게 다가가려던 찰나, 마침 글공부를 마치고 산책을 나온 김대감의 아들, 성진이 그를 막아섰습니다. 잠시 멈추어라. 성진은 어려서부터 사람을 꿰뚫어보는 남다른 안목을 지닌 준수한 용모의 젊은 선비였습니다. 아버님인 김대감조차 집에 새로운 사람을 들일 때면 반드시 아들 성진의 의견을 물을 정도였지요. 성진이 보기에 대문 앞에 여자 거지는 행색은 비록 초라하나 범상치 않은 기운을 품고 있었습니다. 저 여인의 눈빛을 보아라. 저토록 맑고 선한 기운이 흐르는 것을. 함부로 대해서는 아니 된다. 문지기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고개만 갸웃거렸고 성진은 홀린 듯 천천히 여자 거지에게 다가갔습니다. 이 쌀쌀한 날씨에 어디서 온 분이신지. 성진의 따뜻한 목소리에 여자 거지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소녀는 아주 먼 곳에서 왔사옵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정처 없이 떠도는 신세이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지만 그 말투에는 교양과 기품이 배어 있었습니다. 성함이 어찌 되시오? 월화라 하옵니다. 월화. 달빛 같은 꽃이라 이 성진은 아름다운 이름을 되뇌며 그녀의 손을 살폈습니다. 온갖 고생으로 거칠어져 있었지만 본래는 곱고 가는 손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양반가 출신이신가요? 어찌 그런 것을. 월화는 슬픈 눈으로 고개를 떨구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염려 마십시오.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저희 집에서 일해볼 생각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어서요. 예. 정말이옵니까? 그저 따뜻한 밥 한 끼만 주셔도 감사할 따름이온데. 성진은 월화에게 잠시 기다리라는 말을 남기고 곧장 안채로 들어가 어머니인 부인에게 청을 올렸습니다. 어머님, 대문 앞에 있는 저 여인을 우리 집 여종으로 들이심이 어떨까 하옵니다. 아가, 갑자기 길 위에 거지를 여종으로 들이자니 그게 무슨 말이냐? 어머님, 이번 한 번만 제 눈을 믿어주십시오. 저 아이는 분명 우리 가문에 큰 복을 가져다 줄 사람입니다. 아들의 간절하고도 확신에 찬 부탁에 부인은 잠시 고민하다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안목을 믿어보마. 우선 들라하여 허기진 배부터 채워주도록 하거라. 이렇게 월화는 하루아침에 김대감 댁의 식구가 되었습니다. 성진은 월화를 다른 하인들과 똑같이 대하지 않고 집안 한쪽 끝에 아늑한 방을 내어주며 막내 동생처럼 살뜰히 챙겼습니다. 월아야, 이제 이곳이 너의 집이니 부디 편히 지내거라. 도련님, 이 크신 은혜를 어찌 다 갚을 수 있을지 모르겠사옵니다. 은혜라니. 사람은 모두 귀한 존재이니 서로 돕고 사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그날 밤 월화는 자신의 작은 방에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하늘에 기도했습니다. 하늘이시여, 부디 이 은혜를 갚을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소서.
다음 날부터 월화는 집안일을 돕기 시작했는데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생기가 돌았습니다. 아픈 하인을 돌보는 솜씨나 어린아이들을 달래는 재주가 뛰어났고 그녀가 있는 곳엔 왠지 모르게 평온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딱딱했던 집안 분위기는 월화로 인해 웃음꽃이 피는 따뜻한 공간으로 변해갔습니다. 역시 내 눈이 틀리지 않았어. 저 아이에게는 무언가 아주 특별한 것이 있다. 월화가 김대감 댁에 온 지 보름이 지났을 무렵 마을에 극심한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아 곳곳에 우물이 말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가뭄이 이리 계속되다니 큰일이로다. 이웃집들도 모두 우물이 말라간다 하더구나. 모두가 근심에 빠져 있을 때 월화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대감마님, 주제넘은 말씀이오나 한 말씀 드려도 되겠사옵니까? 모든 식구들의 시선이 월화에게로 향했습니다. 이 댁 뒤뜰 소나무 세 그루가 나란히 서 있는 곳 아래쪽을 파보심이 어떨까 하옵니다. 그곳에서 물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물소리라니. 그곳은 바위투성이 땅인데 무슨 소리냐? 모두가 어리둥절했지만 성질은 달랐습니다. 아버님, 땅을 파보는데 돈이 드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선 지푸라기라도 잡아야지요. 월화의 말을 믿고 한번 시도해 보시지요. 대감은 한참을 고민하다 마침내 허락했습니다. 좋다. 그럼 일꾼들을 시켜 당장 파보도록 하자꾸나. 다음 날 하인들이 월화가 말한 곳의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온통 바위뿐이었습니다. 에잉, 정말 여기서 물이 나오긴 할까? 괜한 헛고생만 하는 거 아니야. 하인들의 불평이 터져 나왔지만 성진의 지시로 작업은 계속되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저녁, 모두가 포기하려던 바로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단단한 바위 틈 사이로 맑은 물줄기가 솟아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입니다. 정말 물이 솟아나옵니다. 그 소리에 온 식구들이 뒷산으로 달려왔고 김대감은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보았습니다. 오, 이럴 수가. 정말 이런 기적이 있단 말인가? 샘물은 파면 팔수록 수량이 풍부해졌고 물맛 또한 꿀처럼 달고 시원했습니다. 김대감은 이 귀한 물을 가뭄으로 고생하는 마을 사람들과 나누었고 이 일로 월화의 신통력에 대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월화야, 대체 어찌 이런 일을 알았느냐? 그저 그런 느낌이 들었을 뿐이옵니다. 김대감 부부는 이제 월화를 단순한 여종이 아닌 특별한 능력을 지닌 귀한 인연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안은 잔치 분위기였습니다. 하하, 월화 덕에 우리 집이 살았구나. 정말 고맙다, 아가. 샘물 사건 이후 월화는 집안의 소중한 식구로 완전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월화가 다시 조심스럽게 제안을 했습니다. 대부인 마님, 마당 한 구석에 작은 연못을 파서 잉어를 길러보심이 어떨까 하옵니다. 잉어라니. 샘물은 그렇다 쳐도 잉어는 길러서 무엇에 쓰려는 게냐? 잉어는 길한 물고기라 들었사옵니다. 그 잉어들이 우리 집의 귀한 손님들을 불러들일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성진은 이번에도 월화의 말을 믿고 아버지를 설득했습니다. 아버님, 지난번 샘물 일도 있지 않습니까? 월화의 예감을 한 번 더 믿어보시지요. 결국 대감의 허락이 떨어져 며칠 후 마당 한 구석에 예쁜 연못이 만들어졌고 그곳에 빛깔 고운 잉어 몇 마리가 풀어졌습니다. 그리고 정말 신기하게도 연못이 생긴 지 일주일 만에 귀한 손님들이 연이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한양의 큰 상인 최 씨, 경상도에서 올라온 박 양반, 심지어 궁중에서 일하는 관리까지. 그들은 하나같이 연못과 잉어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며 편안한 마음으로 김대감과 큰 거래를 성사시키거나 좋은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허, 이 연못을 보니 마음에 평안해져 운이 트이는 것 같습니다.
덕분에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연못 하나로 집안의 재물운과 명성이 날로 높아졌습니다. 이럴 수가. 월화의 말대로 정말 귀한 손님들이 줄을 잇는구나. 월화의 신통한 능력에 대한 소문은 한양 전체로 퍼져나갔고 이를 시기한 다른 권세가들이 월화를 탐내기 시작했습니다. 박찬판 댁에서는 큰 재물을 제시하며 월화를 하루만 빌려달라 청했고 김판서 댁에서는 아예 팔라고 요구했습니다. 무엄하다. 어찌 사람을 물건처럼 사고 팔려 하는 것이오. 월화는 우리 집의 소중한 식구입니다. 압력은 점점 더 거세졌고 급기야 당대 최고의 권세가인 이정승까지 직접 찾아와 월화를 내놓으라 협박했습니다. 김대감, 내가 이리 직접 왔는데도 버티겠다는 건가? 좋지 않은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걸 명심하게. 그날 밤 김대감의 가족들은 모두 모여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월화의 신변이 위험해지겠어. 그렇다고 우리 월화를 어찌 내보낸단 말이에요. 우리 딸이나 다름없는 아이인데 월화는 자신 때문에 온 가족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칠을 고심하던 성진은 마침내 한 가지 결단을 내리고 월화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월화야, 너의 미래를 위해 혼인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혼인이라니요. 도련님, 저는 이 집을 떠나고 싶지 않사옵니다. 이것이 너를 지키는 최선의 방법이다. 너의 능력을 진정으로 알아주고 너를 귀히 여겨줄 좋은 집안을 내가 찾아주겠다. 성진은 자신의 스승이자 인품이 훌륭하기로 소문난 수원의 이학사댁 둘째 아들 이연수를 점찍어 두었습니다. 며칠 후 성진의 주선으로 만난 월화와 이연수는 첫눈에 서로에게 호감을 느꼈습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소문보다 훨씬 더 깊고 지혜로운 분이시군요. 저야말로 참으로 따뜻하고 바른 분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두 사람의 혼인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김대감 댁에서는 친딸을 시집 보내는 마음으로 정성껏 혼수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월화야, 내가 없으면 이 집이 얼마나 허전할꼬. 부디 행복해야 한다. 이 은혜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언젠가 꼭 보답할 날이 올 것입니다. 가마를 타고 떠나는 월화를 보며 김대감 가족들은 아쉬움의 눈물을 흘렸지만 이것이 월화를 지키는 길이라 믿었습니다. 이 학사댁으로 시집간 월화는 그곳에서도 복덩이 며느리였습니다. 직접 기른 약초로 시아버지의 오랜 다리 병을 낫게 하고 마을에 또 다른 우물터를 찾아내 가뭄을 해결하는 등 연일 좋은 일만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3년의 세월이 흐른 어느 날 평화롭던 김대감 댁에 엄청난 위기가 닥쳤습니다. 월화를 얻지 못한 것에 앙심을 품고 있던 이정승과 박찬판이 가짜 장부를 만들어 김대감을 국경지역 굴량 및 횡령이라는 누명을 씌운 것입니다. 김대감은 관청으로 압송되었고 억울한 문초를 견디다 못해 쓰러져 의식까지 잃고 말았습니다. 아버님, 이럴 수가. 이것은 명백한 모함입니다.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고 성진이 백방으로 뛰어다니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막강한 권세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이 비극적인 소식은 수소문 끝에 수원의 월화에게도 전해졌습니다. 대감 어르신께서 누명을 쓰시고 쓰러지셨다고요? 안 됩니다. 제가 가봐야겠습니다. 여보, 물론 가봐야지요. 내가 함께 가겠소? 장인어른과도 같은 분의 위기를 모른 척할 수는 없소. 월화는 남편과 함께 한달음에 한양으로 달려왔습니다. 병상에 누워 말도 못하고 눈만 깜빡이는 김대감을 본 월화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도련님,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 제가 반드시 방법을 찾아내겠습니다. 월화는 며칠 밤낮으로 기도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월화는 성진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련님, 혹시 아버님께서 쓰시던 인장, 도장 중에 아주 오래되어 한쪽 귀퉁이가 살짝 이가 나간 것이 있지 않으신지요? 이가 나간 인장이라니. 생각해보니
할아버님 때부터 쓰시던 낡은 옥도장이 하나 있긴 하다. 왜 그것을 묻느냐? 그들이 만든 가짜 장부에는 분명 새 인장이 찍혀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아버님의 새 인장은 위조했지만 그 오래된 인장의 존재는 몰랐을 것입니다. 성진은 월화의 말에 무릎을 쳤습니다. 그렇구나. 아버님께서는 중요한 문서에는 반드시 그 낡은 옥도장을 사용하셨다. 성진과 이현수는 즉시 대사헌을 찾아가 이 사실을 고하고 김대감이 지난 수년간 결제한 진짜 장부들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모든 문서에는 어김없이 귀퉁이가 살짝 이나간 인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결국 이정승과 박찬판의 모든 악행은 백일하에 드러났고 그들은 파직되어 귀양을 가게 되었습니다. 누명을 벗은 김대감은 기적처럼 자리에서 일어났고 집안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월화야, 내가 또 우리 가문을 살렸구나. 넌 우리에게 딸 이상의 존재다. 월화는 마침내 자신을 거두어준 은혜를 목숨을 구해주는 것으로 갚았습니다. 그 후 두 집안은 단순한 인연을 넘어 피를 나눈 가족보다 더 끈끈한 정을 나누며 오래오래 행복한 때는 조선 후기 쌀쌀한 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하던 어느 늦가을이었습니다. 한양 금교에서도 으뜸가는 부자로 소문난 김대감 댁, 그 웅장한 기와집 대문 앞에 한 명의 여자 거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20살 남짓 되어 보이는 여인은 남루한 옷차림에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지만 그 표정만은 티 없이 맑고 순수했습니다. 특히 깊은 슬픔 속에서도 총기를 잃지 않은 맑은 샘물 같은 그녀의 눈빛은 보는 이의 마음을 끄는 묘한 힘이 있었습니다. 쯧쯧, 어디서 또 저런 거지가 왔다. 어서 쫓아내야지. 대문을 지키던 문지기가 빗자루를 들고 그녀에게 다가가려던 찰나, 마침 글공부를 마치고 산책을 나온 김대감의 아들, 성진이 그를 막아섰습니다. 잠시 멈추어라. 성진은 어려서부터 사람을 꿰뚫어보는 남다른 안목을 지닌 준수한 용모의 젊은 선비였습니다. 아버님인 김대감조차 집에 새로운 사람을 들일 때면 반드시 아들 성진의 의견을 물을 정도였지요. 성진이 보기에 대문 앞에 여자 거지는 행색은 비록 초라하나 범상치 않은 기운을 품고 있었습니다. 저 여인의 눈빛을 보아라. 저토록 맑고 선한 기운이 흐르는 것을. 함부로 대해서는 아니 된다. 문지기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고개만 갸웃거렸고 성진은 홀린 듯 천천히 여자 거지에게 다가갔습니다. 이 쌀쌀한 날씨에 어디서 온 분이신지. 성진의 따뜻한 목소리에 여자 거지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소녀는 아주 먼 곳에서 왔사옵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정처 없이 떠도는 신세이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지만 그 말투에는 교양과 기품이 배어 있었습니다. 성함이 어찌 되시오? 월화라 하옵니다. 월화. 달빛 같은 꽃이라 이 성진은 아름다운 이름을 되뇌며 그녀의 손을 살폈습니다. 온갖 고생으로 거칠어져 있었지만 본래는 곱고 가는 손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양반가 출신이신가요? 어찌 그런 것을. 월화는 슬픈 눈으로 고개를 떨구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염려 마십시오.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저희 집에서 일해볼 생각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어서요. 예. 정말이옵니까? 그저 따뜻한 밥 한 끼만 주셔도 감사할 따름이온데. 성진은 월화에게 잠시 기다리라는 말을 남기고 곧장 안채로 들어가 어머니인 부인에게 청을 올렸습니다. 어머님, 대문 앞에 있는 저 여인을 우리 집 여종으로 들이심이 어떨까 하옵니다. 아가, 갑자기 길 위에 거지를 여종으로 들이자니 그게 무슨 말이냐? 어머님, 이번 한 번만 제 눈을 믿어주십시오. 저 아이는 분명 우리 가문에 큰 복을 가져다 줄 사람입니다. 아들의 간절하고도 확신에 찬 부탁에 부인은 잠시 고민하다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안목을 믿어보마. 우선 들라하여 허기진 배부터 채워주도록 하거라. 이렇게 월화는 하루아침에 김대감 댁의 식구가 되었습니다.
성진은 월화를 다른 하인들과 똑같이 대하지 않고 집안 한쪽 끝에 아늑한 방을 내어주며 막내 동생처럼 살뜰히 챙겼습니다. 월화야, 이제 이곳이 너의 집이니 부디 편히 지내거라. 도련님, 이 크신 은혜를 어찌 다 갚을 수 있을지 모르겠사옵니다. 은혜라니. 사람은 모두 귀한 존재이니 서로 돕고 사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그날 밤 월화는 자신의 작은 방에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하늘에 기도했습니다. 하늘이시여, 부디 이 은혜를 갚을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소서. 다음 날부터 월화는 집안일을 돕기 시작했는데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생기가 돌았습니다. 아픈 하인을 돌보는 솜씨나 어린아이들을 달래는 재주가 뛰어났고 그녀가 있는 곳엔 왠지 모르게 평온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딱딱했던 집안 분위기는 월화로 인해 웃음꽃이 피는 따뜻한 공간으로 변해갔습니다. 역시 내 눈이 틀리지 않았어. 저 아이에게는 무언가 아주 특별한 것이 있다. 월화가 김대감 댁에 온 지 보름이 지났을 무렵 마을에 극심한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아 곳곳에 우물이 말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가뭄이 일이 계속되다니 큰일이로다. 이웃집들도 모두 우물이 말라간다 하더구나. 모두가 근심에 빠져 있을 때 월화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대감마님, 주제 넘은 말씀이오나 한 말씀 드려도 되겠사옵니까? 모든 식구들의 시선이 월화에게로 향했습니다. 이 댁 뒤뜰 소나무 세 그루가 나란히 서 있는 곳 아래쪽을 파보심이 어떨까 하옵니다. 그곳에서 물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물소리라니. 그곳은 바위투성이 땅인데 무슨 소리냐? 모두가 어리둥절했지만 성진은 달랐습니다. 아버님, 땅을 파보는데 돈이 드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선 지푸라기라도 잡아야지요. 월화의 말을 믿고 한번 시도해 보시지요. 대감은 한참을 고민하다 마침내 허락했습니다. 좋다. 그럼 일꾼들을 시켜 당장 파보도록 하자꾸나. 다음 날 하인들이 월화가 말한 곳의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온통 바위뿐이었습니다. 에잉, 정말 여기서 물이 나오긴 할까? 괜한 헛고생만 하는 거 아니야. 하인들의 불평이 터져 나왔지만 성진의 지시로 작업은 계속되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저녁, 모두가 포기하려던 바로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단단한 바위 틈 사이로 맑은 물줄기가 솟아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입니다. 정말 물이 솟아나옵니다. 그 소리에 온 식구들이 뒷산으로 달려왔고 김대감은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보았습니다. 오, 이럴 수가. 정말 이런 기적이 있단 말인가? 샘물은 파면 팔수록 수량이 풍부해졌고 물맛 또한 꿀처럼 달고 시원했습니다. 김대감은 이 귀한 물을 가뭄으로 고생하는 마을 사람들과 나누었고 이 일로 월화의 신통력에 대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월화야, 대체 어찌 이런 일을 알았느냐? 그런 느낌이 들었을 뿐이옵니다. 김대감 부부는 이제 월화를 단순한 여종이 아닌 특별한 능력을 지닌 귀한 인연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안은 잔치 분위기였습니다. 하하, 월화 덕에 우리 집이 살았구나. 정말 고맙다, 아가. 샘물 사건 이후 월화는 집안의 소중한 식구로 완전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월화가 다시 조심스럽게 제안을 했습니다. 대부인 마님, 마당 한 구석에 작은 연못을 파서 잉어를 길러보심이 어떨까 하옵니다. 잉어라니. 샘물은 그렇다 쳐도 잉어는 길러서 무엇에 쓰려는 게냐? 잉어는 길한 물고기라 들었사옵니다. 그 잉어들이 우리 집의 귀한 손님들을 불러들일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성진은 이번에도 월화의 말을 믿고 아버지를 설득했습니다. 아버님, 지난번 샘물 일도 있지 않습니까?
월화의 예감을 한 번 더 믿어보시지요. 결국 대감의 허락이 떨어져 며칠 후 마당 한 구석에 예쁜 연못이 만들어졌고 그곳에 빛깔 고운 잉어 몇 마리가 풀어졌습니다. 그리고 정말 신기하게도 연못이 생긴 지 일주일 만에 귀한 손님들이 연이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한양의 큰 상인 최 씨, 경상도에서 올라온 박 양반, 심지어 궁중에서 일하는 관리까지. 그들은 하나같이 연못과 잉어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며 편안한 마음으로 김대감과 큰 거래를 성사시키거나 좋은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이 연못을 보니 마음에 평안해져 운이 트이는 것 같습니다. 덕분에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연못 하나로 집안의 재물운과 명성이 날로 높아졌습니다. 이럴 수가. 월화의 말대로 정말 귀한 손님들이 줄을 잇는구나. 월화의 신통한 능력에 대한 소문은 한양 전체로 퍼져나갔고 이를 시기한 다른 권세가들이 월화를 탐내기 시작했습니다. 박찬판 댁에서는 큰 재물을 제시하며 월화를 하루만 빌려달라 청했고 김판서 댁에서는 아예 팔라고 요구했습니다. 무엄하다. 어찌 사람을 물건처럼 사고 팔려 하는 것이오. 월화는 우리 집의 소중한 식구입니다. 압력은 점점 더 거세졌고 급기야 당대 최고의 권세가인 이정승까지 직접 찾아와 월화를 내놓으라 협박했습니다. 김대감, 내가 이리 직접 왔는데도 버티겠다는 건가? 좋지 않은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걸 명심하게. 그날 밤 김대감의 가족들은 모두 모여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월화의 신변이 위험해지겠어. 그렇다고 우리 월화를 어찌 내보낸단 말이에요. 우리 딸이나 다름없는 아이인데. 월화는 자신 때문에 온 가족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칠을 고심하던 성진은 마침내 한 가지 결단을 내리고 월화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월화야, 너의 미래를 위해 혼인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혼인이라니요. 도련님, 저는 이 집을 떠나고 싶지 않사옵니다. 이것이 너를 지키는 최선의 방법이다. 너의 능력을 진정으로 알아주고 너를 귀히 여겨줄 좋은 집안을 내가 찾아주겠다. 성진은 자신의 스승이자 인품이 훌륭하기로 소문난 수원의 이학사댁 둘째 아들 이연수를 점찍어 두었습니다. 며칠 후 성진의 주선으로 만난 월화와 이연수는 첫눈에 서로에게 호감을 느꼈습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소문보다 훨씬 더 깊고 지혜로운 분이시군요. 저야말로 참으로 따뜻하고 바른 분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두 사람의 혼인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김대감 댁에서는 친딸을 시집 보내는 마음으로 정성껏 혼수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월화야, 내가 없으면 이 집이 얼마나 허전할꼬. 부디 행복해야 한다. 이 은혜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언젠가 꼭 보답할 날이 올 것입니다. 가마를 타고 떠나는 월화를 보며 김대감 가족들은 아쉬움의 눈물을 흘렸지만 이것이 월화를 지키는 길이라 믿었습니다. 이 학사댁으로 시집간 월화는 그곳에서도 복덩이 며느리였습니다. 직접 기른 약초로 시아버지의 오랜 다리 병을 낫게 하고 마을에 또 다른 우물터를 찾아내 가뭄을 해결하는 등 연일 좋은 일만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3년의 세월이 흐른 어느 날 평화롭던 김대감 댁에 엄청난 위기가 닥쳤습니다. 월화를 얻지 못한 것에 앙심을 품고 있던 이정승과 박찬판이 가짜 장부를 만들어 김대감을 국경지역 굴량 및 횡령이라는 누명을 씌운 것입니다. 김대감은 관청으로 압송되었고 억울한 문초를 견디다 못해 쓰러져 의식까지 잃고 말았습니다. 아버님, 이럴 수가. 이것은 명백한 모함입니다.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고 성진이 백방으로 뛰어다니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막강한 권세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이 비극적인 소식은 수소문 끝에 수원의 월화에게도 전해졌습니다. 대감 어르신께서 누명을 쓰시고 쓰러지셨다고요? 안 됩니다. 제가 가봐야겠습니다. 여보, 물론 가봐야지요. 내가 함께 가겠소?
장인어른과도 같은 분의 위기를 모른 척할 수는 없소. 월화는 남편과 함께 한달음에 한양으로 달려왔습니다. 병상에 누워 말도 못하고 눈만 깜빡이는 김대감을 본 월화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도련님,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 제가 반드시 방법을 찾아내겠습니다. 월화는 며칠 밤낮으로 기도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월화는 성진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련님, 혹시 아버님께서 쓰시던 인장, 도장 중에 아주 오래되어 한쪽 귀퉁이가 살짝 이가 나간 것이 있지 않으신지요? 이가 나간 인장이라니. 생각해보니 할아버님 때부터 쓰시던 낡은 옥도장이 하나 있긴 하다. 왜 그것을 묻느냐? 그들이 만든 가짜 장부에는 분명 새 인장이 찍혀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아버님의 새 인장은 위조했지만 그 오래된 인장의 존재는 몰랐을 것입니다. 성진은 월화의 말에 무릎을 쳤습니다. 그렇구나. 아버님께서는 중요한 문서에는 반드시 그 낡은 옥도장을 사용하셨다. 성진과 이현수는 즉시 대사헌을 찾아가 이 사실을 고하고 김대감이 지난 수년간 결제한 진짜 장부들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모든 문서에는 어김없이 귀퉁이가 살짝 이 나간 인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결국 이정승과 박찬판의 모든 악행은 백일하에 드러났고 그들은 파직되어 귀양을 가게 되었습니다. 누명을 벗은 김대감은 기적처럼 자리에서 일어났고 집안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월화야, 내가 또 우리 가문을 살렸구나. 넌 우리에게 딸 이상의 존재다. 월화는 마침내 자신을 거두어준 은혜를 목숨을 구해주는 것으로 갚았습니다. 그 후 두 집안은 단순한 인연을 넘어 피를 나눈 가족보다 더 끈끈한 정을 나누며 오래오래 행복한 때는 조선 후기 쌀쌀한 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하던 어느 늦가을이었습니다. 한양 금교에서도 으뜸가는 부자로 소문난 김대감 댁, 그 웅장한 기와집 대문 앞에 한 명의 여자 거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20살 남짓 되어 보이는 여인은 남루한 옷차림에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지만 그 표정만은 티 없이 맑고 순수했습니다. 특히 깊은 슬픔 속에서도 총기를 잃지 않은 맑은 샘물 같은 그녀의 눈빛은 보는 이의 마음을 끄는 묘한 힘이 있었습니다. 쯧쯧, 어디서 또 저런 거지가 왔다. 어서 쫓아내야지. 대문을 지키던 문지기가 빗자루를 들고 그녀에게 다가가려던 찰나, 마침 글공부를 마치고 산책을 나온 김대감의 아들, 성진이 그를 막아섰습니다. 잠시 멈추어라. 성진은 어려서부터 사람을 꿰뚫어보는 남다른 안목을 지닌 준수한 용모의 젊은 선비였습니다. 아버님인 김대감조차 집에 새로운 사람을 들일 때면 반드시 아들 성진의 의견을 물을 정도였지요. 성진이 보기에 대문 앞에 여자 거지는 행색은 비록 초라하나 범상치 않은 기운을 품고 있었습니다. 저 여인의 눈빛을 보아라. 저토록 맑고 선한 기운이 흐르는 것을. 함부로 대해서는 아니 된다. 문지기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고개만 갸웃거렸고 성진은 홀린 듯 천천히 여자 거지에게 다가갔습니다. 이 쌀쌀한 날씨에 어디서 온 분이신지. 성진의 따뜻한 목소리에 여자 거지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소녀는 아주 먼 곳에서 왔사옵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정처 없이 떠도는 신세이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지만 그 말투에는 교양과 기품이 배어 있었습니다. 성함이 어찌 되시오? 월화라 하옵니다. 월화. 달빛 같은 꽃이라 이 성진은 아름다운 이름을 되뇌며 그녀의 손을 살폈습니다. 온갖 고생으로 거칠어져 있었지만 본래는 곱고 가는 손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양반가 출신이신가요? 어찌 그런 것을. 월화는 슬픈 눈으로 고개를 떨구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염려 마십시오.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저희 집에서 일해볼 생각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어서요. 예. 정말이옵니까? 그저 따뜻한 밥 한 끼만 주셔도 감사할 따름이온데. 성진은 월화에게 잠시 기다리라는 말을 남기고
곧장 안채로 들어가 어머니인 부인에게 청을 올렸습니다. 어머님, 대문 앞에 있는 저 여인을 우리 집 여종으로 들이심이 어떨까 하옵니다. 아가, 갑자기 길 위에 거지를 여종으로 들이자니 그게 무슨 말이냐? 어머님, 이번 한 번만 제 눈을 믿어 주십시오. 저 아이는 분명 우리 가문에 큰 복을 가져다 줄 사람입니다. 아들의 간절하고도 확신에 찬 부탁에 부인은 잠시 고민하다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안목을 믿어보마. 우선 들라하여 허기진 배부터 채워주도록 하거라. 이렇게 월화는 하루아침에 김대감 댁의 식구가 되었습니다. 성진은 월화를 다른 하인들과 똑같이 대하지 않고 집안 한쪽 끝에 아늑한 방을 내어주며 막내 동생처럼 살뜰히 챙겼습니다. 월아야, 이제 이곳이 너의 집이니 부디 편히 지내거라. 도련님, 이 크신 은혜를 어찌 다 갚을 수 있을지 모르겠사옵니다. 은혜라니. 사람은 모두 귀한 존재이니 서로 돕고 사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그날 밤 월화는 자신의 작은 방에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하늘에 기도했습니다. 하늘이시여, 부디 이 은혜를 갚을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소서. 다음 날부터 월화는 집안일을 돕기 시작했는데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생기가 돌았습니다. 아픈 하인을 돌보는 솜씨나 어린아이들을 달래는 재주가 뛰어났고 그녀가 있는 곳엔 왠지 모르게 평온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딱딱했던 집안 분위기는 월화로 인해 웃음꽃이 피는 따뜻한 공간으로 변해갔습니다. 역시 내 눈이 틀리지 않았어. 저 아이에게는 무언가 아주 특별한 것이 있다. 월화가 김대감 댁에 온 지 보름이 지났을 무렵 마을에 극심한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아 곳곳에 우물이 말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가뭄이 일이 계속되다니 큰일이로다. 이웃집들도 모두 우물이 말라간다 하더구나. 모두가 근심에 빠져 있을 때 월화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대감마님, 주제넘은 말씀이오나 한 말씀 드려도 되겠사옵니까? 모든 식구들의 시선이 월화에게로 향했습니다. 이 댁 뒤뜰 소나무 세 그루가 나란히 서 있는 곳 아래쪽을 파보심이 어떨까 하옵니다. 그곳에서 물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물소리라니. 그곳은 바위투성이 땅인데 무슨 소리냐? 모두가 어리둥절했지만 성진은 달랐습니다. 아버님, 땅을 파보는데 돈이 드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선 지푸라기라도 잡아야지요. 월화의 말을 믿고 한번 시도해 보시지요. 대감은 한참을 고민하다 마침내 허락했습니다. 좋다. 그럼 일꾼들을 시켜 당장 파보도록 하자꾸나. 다음 날 하인들이 월화가 말한 곳의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온통 바위뿐이었습니다. 에잉, 정말 여기서 물이 나오긴 할까? 괜한 헛고생만 하는 거 아니야. 하인들의 불평이 터져 나왔지만 성진의 지시로 작업은 계속되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저녁, 모두가 포기하려던 바로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단단한 바위 틈 사이로 맑은 물줄기가 솟아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입니다. 정말 물이 솟아나옵니다. 그 소리에 온 식구들이 뒷산으로 달려왔고 김대감은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보았습니다. 오, 이럴 수가. 정말 이런 기적이 있단 말인가? 샘물은 파면 팔수록 수량이 풍부해졌고 물맛 또한 꿀처럼 달고 시원했습니다. 김대감은 이 귀한 물을 가뭄으로 고생하는 마을 사람들과 나누었고 이 일로 월화의 신통력에 대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월화야, 대체 어찌 이런 일을 알았느냐? 그저 그런 느낌이 들었을 뿐이옵니다. 김대감 부부는 이제 월화를 단순한 여종이 아닌 특별한 능력을 지닌 귀한 인연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안은 잔치 분위기였습니다. 하하, 월화 덕에 우리 집이 살았구나. 정말 고맙다, 아가.
샘물 사건 이후 월화는 집안의 소중한 식구로 완전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월화가 다시 조심스럽게 제안을 했습니다. 대부인 마님, 마당 한 구석에 작은 연못을 파서 잉어를 길러보심이 어떨까 하옵니다. 잉어라니. 샘물은 그렇다 쳐도 잉어는 길러서 무엇에 쓰려는 게냐? 잉어는 길한 물고기라 들었사옵니다. 그 잉어들이 우리 집에 귀한 손님들을 불러들일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성진은 이번에도 월화의 말을 믿고 아버지를 설득했습니다. 아버님, 지난번 샘물 일도 있지 않습니까? 월화의 예감을 한 번 더 믿어보시지요. 결국 대감의 허락이 떨어져 며칠 후 마당 한 구석에 예쁜 연못이 만들어졌고 그곳에 빛깔 고운 잉어 몇 마리가 풀어졌습니다. 그리고 정말 신기하게도 연못이 생긴 지 일주일 만에 귀한 손님들이 연이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한양의 큰 상인 최 씨, 경상도에서 올라온 박 양반, 심지어 궁중에서 일하는 관리까지. 그들은 하나같이 연못과 잉어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며 편안한 마음으로 김대감과 큰 거래를 성사시키거나 좋은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허, 이 연못을 보니 마음에 평안해져 운이 트이는 것 같습니다. 덕분에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연못 하나로 집안의 재물운과 명성이 날로 높아졌습니다. 이럴 수가. 월화의 말대로 정말 귀한 손님들이 줄을 잇는구나. 월화의 신통한 능력에 대한 소문은 한양 전체로 퍼져나갔고 이를 시기한 다른 권세가들이 월화를 탐내기 시작했습니다. 박찬판 댁에서는 큰 재물을 제시하며 월화를 하루만 빌려달라 청했고 김판서 댁에서는 아예 팔라고 요구했습니다. 무엄하다. 어찌 사람을 물건처럼 사고 팔려 하는 것이오. 월화는 우리 집의 소중한 식구입니다. 압력은 점점 더 거세졌고 급기야 당대 최고의 권세가인 이정승까지 직접 찾아와 월화를 내놓으라 협박했습니다. 김대감, 내가 이리 직접 왔는데도 버티겠다는 건가? 좋지 않은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걸 명심하게. 그날 밤 김대감의 가족들은 모두 모여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월화의 신변이 위험해지겠어. 그렇다고 우리 월화를 어찌 내보낸단 말이에요. 우리 딸이나 다름없는 아이인데. 월화는 자신 때문에 온 가족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칠을 고심하던 성진은 마침내 한 가지 결단을 내리고 월화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월화야, 너의 미래를 위해 혼인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혼인이라니요. 도련님, 저는 이 집을 떠나고 싶지 않사옵니다. 이것이 너를 지키는 최선의 방법이다. 너의 능력을 진정으로 알아주고 너를 귀히 여겨줄 좋은 집안을 내가 찾아주겠다. 성진은 자신의 스승이자 인품이 훌륭하기로 소문난 수원의 이학사댁 둘째 아들 이연수를 점찍어 두었습니다. 며칠 후 성진의 주선으로 만난 월화와 이연수는 첫눈에 서로에게 호감을 느꼈습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소문보다 훨씬 더 깊고 지혜로운 분이시군요. 저야말로 참으로 따뜻하고 바른 분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두 사람의 혼인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김대감 댁에서는 친딸을 시집 보내는 마음으로 정성껏 혼수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월화야, 내가 없으면 이 집이 얼마나 허전할꼬. 부디 행복해야 한다. 이 은혜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언젠가 꼭 보답할 날이 올 것입니다. 가마를 타고 떠나는 월화를 보며 김대감 가족들은 아쉬움의 눈물을 흘렸지만 이것이 월화를 지키는 길이라 믿었습니다. 이 학사댁으로 시집간 월화는 그곳에서도 복덩이 며느리였습니다. 직접 기른 약초로 시아버지의 오랜 다리 병을 낫게 하고 마을에 또 다른 우물터를 찾아내 가뭄을 해결하는 등 연일 좋은 일만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3년의 세월이 흐른 어느 날 평화롭던 김대감 댁에 엄청난 위기가 닥쳤습니다. 월화를 얻지 못한 것에 앙심을 품고 있던 이정승과 박찬판이 가짜 장부를 만들어 김대감을 국경지역 굴량 및 횡령이라는 누명을 씌운 것입니다. 김대감은 관청으로 압송되었고
억울한 문초를 견디다 못해 쓰러져 의식까지 잃고 말았습니다. 아버님. 이럴 수가. 이것은 명백한 모함입니다. 집안은 풍비박산